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이주 후 매각하는 한국 부동산 양도세 줄이기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Pre-Immigration Planning 넘버 1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이게 영주권을 받건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한국을 포함해서 이주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주 후에 본국의 비즈니스, 본국의 자산, 매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말하자면 Pre-Immigration Tax Planning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부동산 보유한 분들이 이주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놓으면 좋은 그런 방안에 대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re-Immigration Planning에서 첫 번째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이주하려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겠죠. 영주권은 받았는데 가족들만 보내고 나는 여기 계속 있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건요. 각각의 경우 어떤 때는 1번에 해당되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일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1번, 2번 또는 2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뭉뚱그려서 결국은 이주를 계획하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Pre-Immigration Planning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늘 제가 얘기하듯이 홍길동 씨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주권을 받았고요. 이제 미국에 이주하려는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죠. 지금 상황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가 이거를 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영주권 받고 이주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 부동산은 갖고 갈 그런 계획인 거죠. 가격이 안 좋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양도세 부담이 특히 너무 높다라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가격이 더 차츰 회복이 돼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재건축 대상인 부동산이다 보니 나는 계속해서 가져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나는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갖는 걱정이 있는 거죠. 나중에 내가 영주권 받고 이주한 다음에 거기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미국에도 이거 세금 많이 낸다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더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30만 불 주고 산 부동산이라고 칠게요. 15년 아니라 30년 전에 산 거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시점인데 이때의 가치가 밀리언이라고 칠게요. 10억이 넘는 돈이겠죠. 그렇게 자산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이주한 다음에 5년 뒤라고 할게요. 5년 뒤에 이걸 1.5 밀리언에 매각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5년 뒤에 1.5에 매각하면 양도세 얼마나 낼까요? 미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야 당연히 이 차익에 대해서 부담을 할 텐데 미국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간단한 답은요.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이 30만 불과 1.5 밀리언, 150만 불 간의 차익인 1.2 밀리언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지금 보면요. 내가 옛날에부터 취득한 그런 자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왔으니까 양보해도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게 미국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가가 1밀리언인 상태에서 미국에 왔는데 왜 원가를 1밀리언이 아니라 30만 불 가지고 계산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굳이 양보한다면 내가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까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 낸다 해도 그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1밀리언을 추가로 해서 1밀리언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1.5-1이라고 하는 5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쉽게도요. 미국의 법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디폴트,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마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1밀리언의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있다. 어떻게? Pre-Immigration Planning을 우리가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걸 이제 베이시스 스텝 업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 홍길동 씨가요. Pre-Immigration Planning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원가를 1밀리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부동산을 법인화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으로요. 체크 더 박스 일렉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법인의 어떤 주식의 원가를 법인이 소유한 그 해당 자산의 시가로 스텝업하는 미국 세법상의 선택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씩 어려워지죠? 실제 홍길동 씨의 신설 법인을 놓고 보면요. 그 한국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 법인이죠. 그리고요. 미국 세법상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지분가치 원가는요. 30만 불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1밀리언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일렉션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어떤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뭐 인사이드 베이시스, 아웃사이드 베이시스라는 그런 세법상의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걸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가진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원가를 스텝업하게 해주는 그런 일렉션이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향후에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매각했을 때 원가를 그 시점에 내가 선택한 시가, 밀리언이 되겠죠. 인정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체크더박스 일렉션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과세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30만 불짜리를요 100만 불이 됐을 때 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가치를 나의 원가로서 인정한 데서 70만 불만큼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건 과세라는 거죠. 시가와 원가의 차이만큼을 우리가 과세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내가 이와 같은 체크더박스 일렉션을 미국 법인,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 특수한 상황이 있죠. 외국 법인이에요. 그리고 외국 부동산이라는 거죠. 미국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말하자면 홍길동 씨의 상황은요. 이와 같은 체크더박스 일렉션을 하는데 체크더박스 일렉션은 미국 세법상의 선택인데 이게 외국 법인이고 외국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때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홍길동 씨는요. 주목할 만한 상황은 지금 비거주자 상황인 거죠. 왜?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아직 미국에 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예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에 과세 의무를 집니다. 홍길동 씨는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련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의무를 미국에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요. 한국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더박스를 통해 시가 평가를 해서 나오게 되는 그 소득은요. 비과세 소득인 거죠. 왜? 해외 원천 소득이니까요. 결국은 그 말은요. 홍길동 씨가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으로서 체크더박스 일렉션을 했을 때 이분은 비거주자이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체크더박스를 한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 말은요. 이 과정 1번 법인화 그리고 2번 체크더박스 일렉션을 통해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한국 부동산의 미국 세법상 원가를 1밀리언으로 만드는 과정을 과세되지 않고 달성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분이요 미국에 와서 5년이건 10년이건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요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요 50만 불을 달성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개념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기에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고요. 미국에 이주하기 전에 진행하는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 텍스 플래닝을 통해서 한국에 보유한 그와 같은 부동산 자산의 미국 세법상 원가, 소득세법상 원가를 이주 시점에 마켓 밸류로 나는 픽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향후에 언제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역사적인 그 원가, 처음에 내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이주할 때 시가를 원가로 인정받은 만큼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반드시 고려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 홍길동 씨의 상황으로 다시 보면요. 원가가 30만 불이에요. 오래전에 취득하고 나는 영주권 받고 이주하려고 그러는데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그 시점에 시가가 밀리언이었었고요. 이후에 1.5로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플래닝을 안 했을 경우에는요. 판매가 1.5고요. 원가를 30만 불. 그래서 과세가 되는 미국 세법상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이 1.2이겠으나 플래닝을 하고 나면 1.5에 매각하는 건 동일하지만 원가를 역사적인 원가, 나의 취득가가 아닌 이주 시점에서의 시가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 차익 50만 불로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줄이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이슈예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오랫동안 그 전에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이제는 팔려고 하는데 이거 과세 정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불편한 상황들, 불리한 상황들 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니까요. 꼭 숙지하시고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